이성원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현장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니다.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 덕분에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할 기운을 얻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의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이성원 서대문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서대문 하면 독립문도 있고 또 네. 유명 대학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대문인데 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구청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앞서서 이 네. 직원분들의 소감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직원분들께서 열린 행정 소통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어떠셨나요? 아니,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네. 취임한 이후로 첫 번째로 같이 만났을 때 직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나를 가족으로 좀 받아주라. 네. 저는 저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거의 1,5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같이 이렇게 받아줬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정말 호흡을 맞춰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이래로 지금까지 1년 지나는 사이에 너무 저한테 잘 가족으로 받아주어서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냥 좋게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 함께 노력하니까 이 서대문구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지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네네. 근황 이야기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달만 하더라도 가정의 네.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어린이를 위한 행사, 또 어른들을 위한 행사, 스승님을 위한 행사 등등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오. 저는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네네.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을 잘 한번 정리해보고 또 평가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있었어의 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왕시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좀 이 민선 8기 어떻게 달려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벌써 1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네.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해서 인왕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취임식을 했던 그 취지는 네.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이 서대문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네. 이 인왕시장과 유진산가 있는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네. 그때 그 자리에서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길거리에서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지금 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4년 만에 임기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좀 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참 이 일을 잘 선택했다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에서 구청장님께서 서대문은 여러분의 것이고 또 구청도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 벌써 이제 1년을 앞두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공공문장 바로 쓰기 대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구청에서 일반 주민들을 같이 상대할 때 네. 말로써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류를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바른 국어의 표현으로서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문장을 더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보내도록 했던 노력에 대해서 네. 좋은 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글의 어떤 우수성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주민들에게 한글을 좀 더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그런 상이네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에서 국회의원을 2번 역임하셨고 네. 또 이번에는 구청장으로서 이제 네. 서대문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 네. 민선 8기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서대문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제 생활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도 명지 나오고 네. 대학도 연세대를 나왔고 네. 또 여기에서 이제 거의 6년 동안 그러니까 위원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도 2번 했었고 네. 이제 구청장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가 왜 서대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느냐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서대문은 그 조선시대 때도 존재했던 마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깊은 서대문이 마치 변방에 있는 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서대문을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사람들이 우선 살아가는데 주거 여건이 조금 더 편안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이제 굉장히 비중을 둬서 하고 있고요. 네.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9개 대학이 있거든요. 서울에 쉬운 4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9개 대학이 저희 서대문에 있고 그 대학들도 다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 등. 그러면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시이자 청년도시인 서대문의 특성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하에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는 차차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고 싶은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행복 100% 서대문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서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명칭이요. 네네. 서백단이거든요. 서백단이요? 서백단 그러면 독립운동할 때 네. 의열단처럼 만드는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 서대문 정책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네.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행복이라는 게 꼭 돈이 많아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분야에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삶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하고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장점들을 잘 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한 겁니다. 네. 그 자문단의 이름이 서백단이고요. 거기 전문가들 중에서 46분 정도가 5개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해주고 네. 또 그분들을 뒷받침해주는 네네. 우리 직원들이 22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작년 9월까지 해서 일기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금년 들어서 이 서백단 2기인 셈인데 정책 자문위원회로 다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네. 또 일을 할 수 있는 각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금년 지금 6월 달에 가서 1년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그분들이 지금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서백단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좀 비장한 이런 느낌도 들고 또 행복을 사다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네, 드는 그런 운영인 그러니까 것 처음에 같습니다. 서백단 만들었다고 했더니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그런 우리 애국지사들의 연상이 된 것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정말 아주 딱 결집되고 탄탄한 그런 결사체라고 하는 의미도 좀 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밍 잘하는 게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단 활동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고 거기 오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도 네.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새벽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체 인생을 이제 구청이 좀 돌봐드리는 일로 하자 해서 인생 케어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했는데 네네. 여기에 들어왔던 그 새벽단 멤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신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정책으로 다 녹여 들어가서 다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니까 네. 거기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야, 내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서백단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취임을 하실 때 이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겠다라고 네. 밝히셨고 제가 얼마 전 이 일대를 다녀왔는데 이미 차량들이 원활하게 네, 소통을 하고 있고 예. 또 이곳을 쇼핑하러 온 시민분들로 북적이더라고요. 다녀오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아. 분위기를 느끼고 왔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때 사실은 네네. 뭐니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국내에도 3년이나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금 경제 활동이 다 위축이 된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 지금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상권을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이렇게 뭐 구멍가게만 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인구는 31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주거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 크게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홍은 홍제권, 북가자동, 남가자동을 중심으로 한 그 북가자동권, 그다음에 이제 신촌하고 연희동권, 그리고 이제 북안동, 천연동, 충현동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좀 특성은 다르지만 네. 저희는 이 4개 권역을 다 상권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용역을 이제 해주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본격적으로 각 파트별로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심 상권 중에 하나가 신촌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촌 지역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으로서 아주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2014년부터 연세대 앞에서부터 신촌 노타리까지가 연세로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한 550m쯤 되거든요. 여기에 차 안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차를 다니지 않으니까 인도를 넓혀서 그러니까 보행자들의 편의성은 도모했지만 네. 차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2017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서서히 이 상권이 그러니까 침체대로 시작하다가 네.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게 심각해져가지고 서대문 지역에서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동네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네. 이렇게 차 안 다니는 도로를 조금 차가 다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주고 거기 상권 상인들만이 아니라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도 있는데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 또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렇고 네. 또 찾는 환자들도 그렇고 다들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월 20일자로 자시차가 다니도록 만들었는데 네네. 기존에 뭐 차 안 다니는 그 대중교통 지원지구를 만들었던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금방 그걸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9월 말까지 지금 시범 사업 기간을 정해가지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네.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차 안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 통계 수치를 보니까 네.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교통체증은 없고 상권은
2019년까지 월 매출 규모가 거의 485억 하던 게 네. 최근에 와서는 거의 500억이 넘어가는 단계로 올라갔어요. 월 단위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추세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특히 신촌 지역에 많은 원룸들이 많았거든요. 네. 거기는 2만 1,000명인데 그중에 상당수 78%가 1인 세대입니다. 요즘에 빈 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상권이 서서히 살아가고 있다고 봐서 저는 아주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대문 지역 곳곳에 상인들이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요한 걸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하나는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다들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네. 저희가 300억 정도의 돈을 특별히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울신용보증단과 함께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네네. 담보 없이 빌려주는 일을 해줘서 어려운 그러니까 상인들이 돈을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도 했고 특히 신촌 같은 경우는 신촌 사랑 상품권을 30억 발행해서 10% 할인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도 했고 75억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돈으로 영세한 상인들이 이자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네. 차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차를 가져오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1,0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과 이화여대에 있는 700대 주차장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시간당 1,000원꼴로 쓸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신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지금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 문제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네. 이렇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진솔한 이야기 기대해봐도 예,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구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래요? 만나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구청장님께 과연 주민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국회의원일 때랑 지금 구청장이실 때랑 비교하자면 무엇이 다른가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역할은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로서 다 공통점이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구청장 일이 훨씬 더 박진감 있고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으로 일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일, 서대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 1,500명 공무원들과 함께 그리고 7,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가지고 논의하지만 요즘에 쌈박질 많이 하잖아요. 맨날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그 직업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2번 했지만 이거 국회의원 안 하고 구청장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데 구청장으로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밤낮 없이 서대문을 위해 일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구청장님의 체력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체력은 제가 우리 부모님 덕택으로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요. 제가 개를 6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그중에 진돗개가 5마리가 있고 치어가 1마리가 있는데 이 진돗개는 매일 아침에 산책을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들을 데리고 각각 나눠서 안산에 매일 올라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이면 산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거의 15,000보 정도를 걸으니까 체력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개들과 함께 다 걸을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면서 바른 그런 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걸은 사람이 앞으로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기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으세요. 반려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반려인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거의 1,5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그런 애완동물이 우리 정서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애견인들도 그렇고 애묘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듯이 이렇게 개에게도 칩을 내장시켜서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한 마리당 4만 원꼴로 그 비용을 제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 칩을 심어서 인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동물을 어디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개 호텔에 맡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맡기게 되면 저희가 그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동시에 좀 이 애견인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놀이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또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더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그리고 또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요즘은. 네. 어르신들을 위한 서대문구만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특화된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저희도 서대문 지역도 인구가 31만 명인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5만 4천 명쯤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혼자 사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혼자 계시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를 보다 더 확충을 하고 저희가 서대문에 117군데 경로당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경로당에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48만 원씩 한 달에 지원했는데 지원금을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 2배 이상 그걸 올렸죠. 올렸네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편하게 같이 중식도 드시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163억 정도의 예산이 어르신들 위해 쓰고 있는데 네. 163억이면 서울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저희가 한 5천 개 정도를 계속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분이 나름대로 움직임으로써 건강도 도움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도 저희가 5천 개나 되는 일자리를 더 확충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또 어떤 경로당을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첨단 IoT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네. 거의 485세대 정도의 집에 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 컨트롤 타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그 IoT 시설에 의해서 이분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다 점검을 하고 그분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해주는 일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어려운 1인 세대로 살면서 그 정말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제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추진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이 어르신분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대문구 하면 독보적으로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지역 청년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네. 이 청년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경기대, 추계예술대, 감리교신학대학, 명지대, 명지전문대, 간호대학, 서울디지털문예술대학.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신촌 지역 일대에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는 도시죠. 하루에 9만 명 정도의 학생이 항상적으로 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고 자기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시설, 인프라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끼도 발휘하고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고민을 하면서 네. 내려진 결론은 지금 연세대 앞을 지나고 있는 철길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경의선 철도인데 이 경의선 철도를 수색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땅속으로 지하로 가도록 하게 되면 네. 그 철도 부지가 5만 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오, 네네. 그럼 이 5만 평 철도 부지 위에다가 네. 저희가 산업 공동 연구단지도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좋은 인력과 기업들이 같이 반도체나 또 바이오 산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료로 와서 오피스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10개 정도 또 한 10개 정도 영화관, 연극 공연장, 대형 오페라 공연장 네. 만들기도 하고 체육시설 만들고 그리고 아주 멋진 잔디 공원도 만들고 지하로는 주차장을 집어넣고 네.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함으로써 청년들이 왔을 때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심 철도를 모두 지하로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 쪽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네. 이 특별법을 금년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요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면 그 지하로 가면 철도가 지하로 가면 지상 구간의 그 철도 부지를 상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적인 장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철도 지하화하는 작업도 물론 하지만 건물도 세우고 많은 시설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왔을 때 돈도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젊음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일을 제가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네. 이 서대문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서대문 구청도요. 1,50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20대, 30대가 38%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수시로 제 방에 와서 인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꼭 주문합니다. 어떤 첫 번째로는 부부간의 대화를 좀 많이 해라.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그 어떤 간격이 생기지 않고 그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라.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인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창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다 기복이 있는데 나도 살아보니까 어려울 때가 생길 때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유한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러니까 네. 좀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속 뜻은 너무너무 지금 아이들 낳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서울이 지금 평균 출산율이 0.58, 저희도 0.6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10번째로 저출산구가 돼 있는데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몸을 풀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금년 7월 달에 이제 오픈합니다. 거기에 지금 2주에 거의 250만 원 꼴로 이제 비용을 내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거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네. 법을 제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할인을 해주지만 네. 250만 원 받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몸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임신했다. 네. 그러면 무조건 30만 원씩. 오. 2명을 하면 60만 원. 네.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 또 장려금을 100만 원씩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만 준다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거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다들 여러 가지 살기 바쁘기 때문에 네.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그 생명체가 자라나면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행복입니까?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창조한 이 세들의 행복을 좀 그리면서 네. 좀 그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서 저는 좀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성과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크게 2가지 정도의 어떤 대안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좀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이 되면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은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2번째로는 다들 맞벌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가사 도우미 도와가지고 3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은 거기는 60만 원만 주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줘도 100만 원만 주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들어오게 해서 직장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을 좀 덜어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보육시설을 잘 만들어서 어린이집 또 유치원을 통합을 하던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던 이런 부분을 보다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비용 들이지 않고 아이를 맡겨서 아이들이 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좀 이 출산율의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라면 좀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볼 만한 명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대문구 하면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들이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네. 이 외에도 좀 가볼 만한 명소가 있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서대문 곳곳이 다 명소인데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안산에 오면 자락길이 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7.8km가 자락길의 길인데 네. 여기는 유모차를 끌고도 올 수 있는데요. 지금 1년이면 100만 명씩 오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꼭 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셔서 한 바퀴 돌고 우리 폭포 카페가 있습니다. 폭포 카페요? 네, 그게 어디냐면 네. 이제 그 연희동 쪽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수변 감성 도시를 만들라고 해서 지천에다가 카페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네. 저희가 홍자천에 1호 카페를 서울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전면에는 폭이 65m 되고 높이가 25m 되는 폭포가 아주 멋지게 흐르고 있고요. 네.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르면서 팔뚝만한 잉어가 다니고 있고 거기에 청동몰이라든가 이런 새들이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층, 3층에서 그 밑을 보면서 차를 한잔하면서 멋있게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폭포 카페 정말 멋집니다. 요즘에 저희가 거기 개장한 지 네. 2개월 나가는데 한 달에 10,000명씩 오세요. 와, 명씩 엄청 오세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고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서대문에 오시면 안산과 폭포카페를 꼭 와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카페 가려면 이 서울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다들 같습니다. 오셔서 보신 분들이 놀래요. 이런 게 있었냐. 네. 도심 속에서 폭포를 이렇게 장엄한 폭포의 광경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물고기가 노는 유영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우리 카페 면적이 700평이나 됩니다. 700평. 네. 그러니까 널찍해서 아주 그리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커피는 꼭 거기서 사지 않고 본인이 가져와도 좋고요. 도시락 싸워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100% 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지역사회 장학금으로. 환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조군요. 그런 네.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그 카페에서 와서 차 한 잔 마시면 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말에는 꼭 방문해서 이 서대문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민선 8기 첫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계신가요? 네.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네. 거기 제 이제 구청장들 중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저를 이제 사람들이 뽑아 주셨는데 네. 아마 그것은 제가 이제 두 차례 국회의원도 한 경험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같이 옛날에 국회의원 생활 같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원활한 가교 역할을 좀 하라고 네.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청별로 이제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위임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위임받아 하는 일 중에서는 조금은 구청이 더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거 쉽게 안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그런 것을 보통 한 번 만날 때마다 10건 정도씩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가 주도해서 그 협의회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전달도 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받기도 하고 해서 같이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구에서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최초로 여성 실업농구단을 창단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실업농구단은 어떻게 창단하게 되셨으며 또 어디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계획도 아니, 궁금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농구의 전설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박찬숙. 네. 네? 박찬숙 씨가 지금 우리 서대문 실업농구팀의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네네. 정말 저는 그분이 이렇게 감독을 맡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네. 1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 공공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체육 종목을 한 종목씩 이렇게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서대문구는 그런 종목을 육성하는 덕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데 네. 회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키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농구 실업 여자 농구팀이 우리 서대문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데가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 여자 농구팀을 창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박찬숙 감독이라고 하는 출중한 분이 그 일을 맡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성사가 됐고 여기에는 조금 특징은 조금은 다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했어요. 프로에서 네. 탈락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프로에 있다가 그러니까 뭔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농구를 계속 못하고 있다거나 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여자 실업농구팀에 가서 5개 팀 중에서 창단 2개월 만에 3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3등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뽑기를 잘해서. 뽑기를 잘해서 네. 토너먼트 해가지고 네네. 박현숙 감독이 뽑기를 잘해서 3등 하다 보니까 네. 그 3등이 됐는데요. 그 3등 한 거고 어쨌든 이 농구팀들이 이제 불과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 호흡 맞추고 이제 열심히 몸 만들고 있는데 이번 7월 말에 전남 영광에서 네. 종별 여자 농구 남녀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 10월 달쯤 가면 저희가 이제 실력으로 우승하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7월 달 가면은 그 영광이 제 고향이거든요.
제 고향에서 하니까 제가 네네. 맛있는 걸 좀 많이 좀 줘가지고 네. 더 기운을 많이 나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네, 7월과 10월에 있을 경기에 기대를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구민분들에게도 이 생활체육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종합 우승을 했어요. 오. 근데 이게 제가 취임한 이래로 연속해서 지금 종합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주민들의 경사가 난 거죠. 네. 이거는 직업 운동선수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그런 체육 경기인데 이렇게 우승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단합해서 응원도 잘하고 참여도 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체육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떤 복지입니다, 복지.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하니까 복지 혜택이 더 돈을 안 써도 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 상당수가 이성원이가 오더니 완전히 이 생활체육계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서대문 지역이 면적이 좁아가지고 축구장이 하나 제대로 없어서 네. 사실은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제일 원했던 게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있는 축구장을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쓸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호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동호회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파크 골프도 그렇고 게이트볼도 그렇고 여러 종목에 있는 전용 구장들을 만들고 특히 학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학교가 그동안에는 책임 소재 때문에 굉장히 개방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네. 학교하고 잘 제가 협의를 해서 학교 시설들을 많이 개방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더욱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서대문구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대문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네. 서대문 같은 경우도 전체 7,500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거의 52%가 복지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또 복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각지대를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반장, 네. 반장님들의 역할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반장님들이 우리가 정원이 3,600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네. 주변에 살고 있는 복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편 배달해 주시는 집배원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등기 우편을 가지고 가서 네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보고 등기 우편은 가면 본인이 수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 두드렸는데 문 안 열고 사람이 안 나오면 여기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해주면 저희가 바로 거기 사람 보내가지고 그분의 이상이 없는지도 네. 확인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을 제가 굉장히 비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의 일이라는 것이 행정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행복 100%를 만들어가는 일이 네.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도 많은 비중을 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에 앞장서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서대문구에서는 시설 보호아동 자립 체험 주택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구청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네. 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네. 이렇게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죠. 그걸 이렇게 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어릴 때부터 자라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거기를 그 시설을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18세 되면 나가야 됐거든요. 네. 근데
나갈 때 불과 돈 1,500만 원 정도 주고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말 막막한 길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더 머무를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연구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설 종료하는 아동,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나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룸을 만들어주고 그 원룸에서 한 달씩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돈을 대주면서 네. 자기 스스로 생활해보도록 하는 그런 자립생활하는 체험하는 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명이 지금 그 운영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네.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를 지금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우리 서부선 경전철이라고 지금 은평구 세전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 서대문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 때부터 발표됐던 것인데 네. 요즘에 이 서부선 경전철의 두 번째 역사인 102번 역사의 위치를 놓고 네. 지금 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매우 민감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당초에 오세훈 시장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두산건설이 거기에 사업 주체로 민자투자 사업체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낸 제안서도 네. 102번 역사는 명지 전문대 앞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냈었는데 네. 이게 2021년에 와서 응암초등학교라고 그래서 명지 전문대학교에서 거꾸로 역방향으로 거의 한 300m쯤 떨어진 곳에서 역사 위치가 옮겨진 곳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네.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교통 수요 조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데 두산건설에서 명지 전문대 앞을 102번 역사로 이렇게 제안할 때는 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명지 전문대 앞이 응암초등학교보다 4배나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에 역사를 만들어야 그게 정답이지. 그렇죠. 그거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에다 역사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정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충암학교 바로 그 인근에 만드는 네.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만이 아니라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위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나 충암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102번 역사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벌써 1시간 됐나요?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깊이 있는 서대문이 이제 꽃이 피우듯이 막 이렇게 융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우리 서대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서대문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좀 이성원이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 폭포마을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대답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의 눈부신 행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녀노소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눈부신 미래를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성원이가 일 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저는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더 성원을 보내주시면 우리 서대문 지역이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발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애정과 신뢰입니다. 저희 이성원이는 우리 서대문에서 50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서대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대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인 여러분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